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요. 입춘 한파라고 하죠. 봄을 시샘하는 강력한 한파가 아주 무섭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2월은 학생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는 정시 합격자 발표 그리고 추가 모집을 이제 기다리는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바뀌는 입시에 맞춰서 새로운 공부 전략을 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2015학년도 입시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입니다. 엊그제 그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2월 4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까지 간다. 이런 격언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은 아닌데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고요. 또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면 자신감이 좀 충만해지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달은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니까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요. 2, 3년간의 기출문제를 좀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분석해서 경향이 어떤지 또 나의 위크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그걸 이제 보충을 해나가면서 마무리를 한다면 그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힘찬 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대비를 하는 알찬 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시죠. 충남 서령고의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송나라 때 그 아주 유명한 불서 가운데 이제 벽암록이라고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줄탁동기 또는 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줄탁이라고도 하는데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그 껍질을 이제 쪼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떠들 줄자에서 이제 그 줄이라고 하고요. 그 병아리가 이제 그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어미 닭이 밖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껍질을 깨거든요. 그거를 이제 쫄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같이 맞아야 이 껍질이 깨져서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기상대에 그 상담 신청을 한 것은 바로 이게 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목표에 아주 이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 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딱 맞는 비유네요. 오늘도 줄탁이 잘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대장금,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며칠 전에 설날이어서 아마 떡국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떡국을 보시면 떡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 예쁘게 얹어져 있는 고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명이 빠져 있으면 상당히 좀 밋밋하고 그 고명 때문에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작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명처럼 소중하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고 올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1년 후에 떡국을 먹을 때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분들이 직접 출연하는 입학사정관 특집을 방송합니다. 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께서 새롭게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15학년도 수시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예비 고3입니다. 네,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콘텐츠에 특히 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저는 딱히 그 컨텐츠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네. 문화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네. 관심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으시니까 오늘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마음 편하게 네. 우리 학생 고민 같이 할 테니까요. 오늘 같이 고민 풀어보도록 해요. 예. 네. 네. 오늘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을까요? 저는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해서 네. 그래서 신청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2학년까지 국어 2.75, 수학 3.5, 영어 2.5, 사회 3, 평균 2.94입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국어의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하락이 됐다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요. 나름대로 약간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이제 원의 위치로 왔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2013년 11월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B 3등급, 수학 A 3등급, 영어 1등급, 탐구에서 사회문화 2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은 2.4등급이고요. 네. 6월하고 11월을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하나 올라갔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탐구 영역도 지금 향상하고 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교과 예, 교내 활동이네요. 1학년 때는 도서반에서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에서 이제 임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이제 독서 신문도 만들고요. 네.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2학년 때는 문학답사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또 도서부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인턴 체험을 했고요. 홀투 복지타운 장애인 봉사활동,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자료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네. 네, 2012년 교내 진로 포트폴리오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네. 2학기 과목에서 국어와 영어 교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희망학과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역사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신 성적이 이제 국영수사에서 2.94 등급 정도가 되고요.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4개 영역 평균은 2.4 등급 정도로 모의고사가 약간 우수하긴 하지만 네. 좀 그 점수가 좀 등락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권 대학의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보이고 논술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과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 결과가 확 뜨이게 보이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대학은 정하지 못했고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역사교육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네. 콘텐츠 기획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진로가
또 이제 보내온 자료에 보면은 큐레이터 또 역사 교사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콘텐츠 기획자인가요? 저는 그냥 우선 1학년 때까지는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2학년에 올라오니까 문화라든가 사회 전반으로도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확 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쓰게 됐어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죠?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내신 성적은 2.94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2.4등급 정도였는데 이제 수능이 이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씩 이제 하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은 상당히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내신 성적이 2.94라면 이제 사실상 3등급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3학년 1학기 이제 접하면서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4과목의 100분위가 400점 만점에 350점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수시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이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최저학력 등급으로 본다라면은 건국대나 동국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4기 때문에 현재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희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2개 각 2등급이기 때문에 하나는 충족하지만 하나는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는 현재는 비교적 맞출 것 같은데 네. 과연 논술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나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은 나름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인서울권의 대학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네. 문제는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이 혹시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수시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아마 궁금할 텐데요.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건 외에는 없거든요. 이제 수상 경력이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자기 주도성의 어떤 증거 자료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57시간이지만 2학년 때는 20시간인데 이 20시간이 학교에서 한 내용이고 개인 봉사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 활동 상황은 2학년 때 기록이 거의 책 제목만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독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진정성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크게 우리 학생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2학년 학생부 정리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서 꼼꼼하게 이 독서라든지 또는 이런 봉사활동 참여했던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유리한 전형은 역시 논술 전형이 아니겠느냐 그런 네. 의미에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에 대비하고 또 정시에 목표를 두고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직 목표 대학을 정하지 못해서 저희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를 기준으로 100m 달리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올라서 우리 학생 잘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속도가 좋습니다.
어떡하지? 학생부 전형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한우물을 팔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멈춰섰습니다. 70m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우리 학생이 그 한양대 합격 100m 경주에서 70m에 멈추면서 최준규 선생님께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100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최준규 선생님의 도움이 충분히 필요할 텐데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정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가장 적합한 지원 방법은 어떤 전형인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한양대 그 문화인류학과의 특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문화인류학과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이제 있습니다. 네. 수시에서 선발 인원은 학생부 교과로 이제 5명, 그 다음에 종합에서 7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1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나군에서 일반 전형으로 11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학업 우수자 전형이 결국 이제 내신 성적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4.57대 1이었고, 일반 우수자 1, 일반 우수자 2는 지난해까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적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교과보다는 논술 전형이 이제 유리할 듯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4개 중에 2개 등급 합 6을 충족한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수능 성적 향상을 전제로 해서 정시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아마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시청을 하면서 2개 등급 합 6. 그러면 이건 1등급, 5등급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 2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3등급 2개하고 합이 6등급은 다른 것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이 논술과 정시 중심으로 대비하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과목별 전략과 오답 노트 정리 방법까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우리 학생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 기상대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제가 1월 16일 날 2015학년도 대입 논술 성공 전략 해서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좀 확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한양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미리 3월 달부터 올해 모의고사를 치러요, 논술. 네.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2월 달부터 지원자를 받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고사에 지원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학습해야 될 이 영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EBS 교재를 중심으로 수학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매우 좋은데 문법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법 쪽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얇은 교재를 한 권 선정해서요. 비교적 한두 달 정도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는 문법에 비중을 주고요. 영어는 독해 쪽에 이렇게 좀 성적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해 지문을 많이 읽고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가운데는 이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교재를 했다가 저 교재를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이제 그 수능 교재에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니까 네. 이 EBS 교재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목표 등급은요, 국어는 1등급이고요, 수학 2등급, 영어는 현재도 1등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1등급을 유지하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인데 2등급 정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11월 달 모의 평가 성적표 중에서요,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요. 성적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달 중에는 지난해 이렇게 치렀던 4번의 전국연합 성적 중에서 성적표에 나타난 이 문항 번호를 보시고서요,
꼭 이 문항들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단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답 노트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떤 대학의 전형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진로하고 연관되는 문화 콘텐츠 학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는요,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데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4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 체제는 충족돼 있기 때문에요.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시고 대개 이제 논술 준비하면서 이게 수능하고 연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논술 준비 그 자체만으로도 수능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국대인데요.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인데요. KU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입니다. 최저는 이미 충족을 하고 있고요. 건국대 인문계에서는 최고의 특성화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꼭 이 전형에는 도전해 보기를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때요? 오늘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 잘 준비할 자신 생겼나요?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오답 노트도 잘 만들 자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루어지는 네. 자, 3학년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 유리한 전형은요,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 사항은요, 3학년 1학기 내신에 전력을 다 해야 되고요. 특히 수능 준비에 있어서는 EBS 교재 중심으로 수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천 전형은 이제 논술 중심 전형인데요.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인하대 문화콘텐츠 전공이 있고요. 고려대 사회학과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한국사 사교 경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시험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현재 수능에서는 사회탐구의 한 과목인 한국사가 지금 뭐랄까요, 상대평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의 시험을 보면 4명만이 1등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7학년도 현재 고1 1학년이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많은 학생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시 문항하고 출제 경향은요, 오는 3월 말에 공개가 되겠고요. 또 6월에는 등급을 나누는 점수, 문항수 등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현재 고1 학생이 치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벌써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좀 사교육에 좀 임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의 한 3급 정도보다는 좀 쉽게 출제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은요, 5, 6급은 초등학생 초급입니다. 그다음 3, 4급은 중급이고요. 1, 2급은 고급인데 5, 6급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3, 4는 이제 중고등학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한국사의 문제 유형은 검정 능력 시험처럼 그렇게 암기력 위주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능의 본질인 사고력이 어느 정도 가미될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초급에서 중급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제 예시 문항과 출제 경향이 나오는 3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 시간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사나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복지사나 아동심리치료사를 희망하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계속 학교에 가서, 보충 수업 받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쑥스러워하네요. 사회복지사나 아동심리가가 꿈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그 직업을 살펴보면 사실은 봉사심이나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네. 우리 학생부 보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 오늘 저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봉사활동 시간을 네. 이용할 수 있는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네. 네. 희망하는 그 꿈과 맞게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교과 평균입니다. 국어는 4.78등급, 수학은 5.25, 영어 5.28, 사회 5.45, 과학 5.25, 국수 영사 평균은 5.19등급이고요. 정교과는 5.06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요. 전반적으로 4등급에서 5등급, 6등급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성적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11월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B형 6등급, 수학 A는 4등급, 영어 6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 윤리와 사상은 4등급. 그래서 평균이 5.125등급입니다. 네. 9월달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9월에는 국어가 4등급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6등급으로 떨어졌죠. 네. 반면에 이제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그 다음에 영어도 좀 떨어졌고요. 심각한 건 생활과 윤리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금 급격하게 추락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물어봐야 될 것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요. 같아요. 네.
비교과도 보고 네,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입니다.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때는 여섯잎 클로버라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또래반 상담에서 상담 동아리 활동됐고요. 교내 여름방학 원어민 영어 캠프에 참가를 했네요. 네. 2학년 때는 사회 바로 알기 동아리를 활동했고요. 배드민턴 학교 스포츠 클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교회 활동이요. 네, 교회 활동으로는 여수 노인복지회관, 기쁜 노인 요양원 등 복지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1학년 때는 총 113시간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했던 게 102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학년은 아직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좀 덜 되어 있는 것처럼 네. 보입니다. 현재는 14시간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상경력이요? 수상 경력인데요. 전남 청소년 연극제 단체 장려상을 받았고요. 네. 솔리언 토레 상담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수료증을 이수했고요. 봉사활동으로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표창장도 받았네요. 네, 희망대학은요. 네, 희망대학은 전북대 사회복지학과나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5등급 초반대의 네, 학생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제 꿈이군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인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이제 의문점을 좀 가졌지만 2학년 때가 왜 확 줄었을까? 기록이 덜 됐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내용 그리고 전국여러학력평가를 분석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그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5.19 등급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국어 교과 성적이 그나마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저조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쉬운 것은 1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더 떨어져 있다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약간 불리한 듯한 이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를 반영한다고 하면 사실 1학년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보다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반영 비율이 높거나 또는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이제 동일한 네.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영 비율이 좀 동일한 네. 그런 대학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거든요. 그렇죠.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 학생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통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나요? 한 3주 정도. 3주 정도요. 그러면 몇 번 정도 복습을 할 수 있어요? 2번 정도는 가능하죠. 네, 2번 정도는 가능해요. 지금 보면은 보통 준비 기간도 충분하다고 볼 수 네. 있고 2번 정도 반복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좋은 성적을 기대할 네.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시험 성적이 본인이 공부한 것만큼 왜 안 나왔을지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학년 1학기 내신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프 자체가 좀 1학년 때 잘했으니까 네, 2학년 때 꼭 네. 했다가 올라가는 건 괜찮죠. 네, 그렇죠? 그렇죠. 성적치가 좋은 편이다 그럼요. 보니. 예, 예. 네. 네.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부분은 지금 또래 상담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보면 굉장히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기에는 충분한 그런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2학년 와서는 봉사활동이 급격히 줄었어요. 우리 학생 2학년 때 봉사활동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직 학생부에 봉사 시간이 안 올라갔어요.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2학년 때는? 2학년 땐 170시간 정도. 와. 170시간이요? 와, 진짜 많이 했네요. 오. 그래서 아까 봉사활동을 네, 이용하는 네. 거군요.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네요. 네. 그러면 이 170시간이 학기 중에도 계속 이루어진 활동인가요? 네, 한 달에 주말에 네. 봉사활동 도 있고. 네. 그렇군요. 잘하셨어요. 학생부만 봤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네. 지금 이제 기록이 되다 보면 1학년, 2학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금 네. 개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수학은
4등급대를 안정적으로 이제 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어는 뭐 6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네. 사탐은 또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학생에게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탐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냥 맞구나. 그러면 평소 실력이 1등급과 6등급을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그쵸? 평균 한 3등급 잡아주면 되겠어요. 네. 충분히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되면 예.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4등급 이상은 꼭 유지를 하는 걸 네. 목표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지 우리 학생의 전북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들쭉날쭉 국어, 사탐 성적 때문에 지금 많이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올려야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m에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멈췄어요. 네, 우리 학생이 40m 지점에서 멈췄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이 그 미기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하는 40m는요,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준비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m 완주를 위해서는 조미정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하는 그 전북대 수시 전형의 특징하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북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큰 사람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사람 전형이죠. 이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이 전형 같은 경우는요, 사회복지학과로 5명, 심리학과로 4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사회복지학과는 12.17대 1, 심리학과는 18대 1로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요. 네, 네.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 전형 방법입니다. 1단계에서 교과 40%, 비교과 서류 60%로 3배수를 선발하는데요. 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심사에 대한 50%하고 면접 5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에서 A형을 제외한 2개 영역 평균 4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는 B등급, 수학은 A등급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수학 A가 제외가 되고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중에서 잘 본 거 2개에서 평균 4등급을 네.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네. 다음은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교과 반영은 국영수사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되고요. 네. 다행히 전 학년이 동일 비율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에 대한 교과 성적을 좀 살펴봤어요. 이거는 이제 대학별 환산 성적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학생은 환산 성적이 474.52점입니다. 네. 근데 전년도에 이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요. 489.93. 그냥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약 3.14등급 정도로 네. 지금 우리 학생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갭이 있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더 점수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큰 사람 전형 아무리 봉사활동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네. 교과의 반영이 40%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 점수만으로 이 전형을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래서 전북대라는 목표 대학의 설정을 하게 되면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서 가보거나 네. 보통 이제 20점 정도 향상이 되면 갈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으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목표 대학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시는 교과 성적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정시나 다른 학교로 목표 대학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학생이 입시 전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봉사활동 시간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진규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떨까요? 네,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우리 학생인데요. 네.
순수하게 봉사활동만 가지고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때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그런 어떤 경험들이 녹아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류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이제 비중 있게 처리하는 그런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카드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 또 이제 많은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역시 이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3학년에 진학하면은 봉사활동 기회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교과 학습에 조금 더 전념을 하시고 봉사활동 기록은 그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2015 입시를 이해하면서 수시는 뭐 내신 네.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에 대한 알토란 같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지금 내신과 수능이 조금씩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그래서 일단 3학년 1학기, 2학기 준비하는데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범에 맞춰서 내신 준비 철저히 하셔서 어쨌든 1등급이라도 3학년 때 향상이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거,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향상 부분도 필요한데요. 지금 수능 성적이 4등급, 5등급, 6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EBS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 원리, 개념 이것들을 네. 좀 명확하게 좀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능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사실 시험 범위가 수학은 3월달 범위 이렇게 월마다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범위에 맞춰서 좀 기본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계획 세워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부터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전북대는 사실상 조금 가기 힘들어서요. 네, 네. 대신에 지금 우리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래도 또 굉장히 좋은 대학을 골라드렸는데요. 네. 우선 추천하는 대학 중에는요, 조선대학교인데요. 조선대 행정복지학부가 있습니다. 네. 이 학부에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라는 학과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1단계가 서류로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교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종합적으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쉬운 우리 학생의 교과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평가예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나의 꿈이 이겁니다라는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네. 다음은 이제 교과 성적이 만약에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제, 그 이상의 대학을 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중에서, 광주대 보건복지교육대학 안에 사회복지학과라든가 아동심리학과라든가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네.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에도 한번 응시를 해보시고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니까 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그런 대학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지금까지 봉사활동 부분은 너무 잘해왔으니까 네. 이제는 성적을 좀 올리는 노력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가 꾸민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요, 수시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신 성적 향상, 수능 영역별 4등급 전략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 전략은요, 현실적으로 수시 목표 대학을 수정하는 방법과 수능 성적 향상으로 목표 대학에 정시로 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전형은요,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광주대 보건복지교육대학 일반전형, 이건 이제 교과 중심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 진행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정말 꼼꼼하게 상담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 또 서울대 경제학부를 지망하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